환자분들은 교정 치료가 오는 목적이 건강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는요, 예뻐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턱이 가름해졌네, 입이 들어갔네, 뭐 얼굴이 변했네, 예뻐졌네. 이런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도 예뻐지지만 뭔가 얼굴도 예뻐지고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실 거예요. 즉 환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도 큰 거예요. 전체적 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예뻐지지가 않았네, 환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 못한 것이죠. 굉장히 심해 보여서 무조건 교정 치료를 해야 할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막상 이런 경우가 재밌는 게, 이 송곳니를 보시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심미적으로도 지금 예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돼요. 이 뿌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송곳니가 재기능을 할 수가 있고 원래의 그 특성들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는 것이죠. 교정 치료를 한다면 이 치아를 뽑고요, 이 치아를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또 환자의 어떤 편의성, 그러니까 효율성, 교정 치료는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는 교정 치료보다는 이런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발치를 하고 남아있는 불규칙한 치아들을 민시로 잡아줘서 이 송곳니가 아닌 치아를 송곳니 모양으로 오히려 민시로 만들어줘서 정상적인 기능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모양도 잡아주면 교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정은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발치라는 흔적들이 보이죠? 이를 뽑고 또 아물게 되고 민시를 해서 원래 정상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민시로 해야 될지 충분히 환자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래만 또 교정을 병행해서도 위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했던 건 역시 위에 있는 심미적인 부분이 가장 자기의 컴플렉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단기간에 치료를 끝낸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위에 치아가 가장 많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위에 치아의 어떤 이렇게 안 예뻤던 이 에스테틱 라인을 해결함으로써 충분히 본인이 아름다움을 얻어낼 수가 있던 거죠. 이 역시도 당연히 클래스 1이죠. 정상적 교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좀 안 좋아서 치아가 굉장히 길게 보이고요. 그래서 공간이 떠 보이고, 이 한 치아를 보시면 아까 거꾸로 물렸죠? 이렇게 층상을 봤을 때 잇몸도 굉장히 내려와 있고요. 심지어 송곳니 부분에 충치도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크라운을 했던 치아인데 제가 항상 크라운의 문제점 말씀드렸죠? 어떤 경계부가 뜨게 됐을 때 이렇게 까맣게 경계가 드러나서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 전반적으로 보면 치아 형태가 삼각형 모양이다, 스페이스가 있다, 거꾸로 물린다, 충치의 흔적이 있다, 잇몸 경계부가 까맣게 보인다, 이렇게 심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예쁘게 보이는 경우예요. 있거든요. 미니시로 하나만 치아만 점핑시켜서도 교정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 만약에 교정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점핑을 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게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어떤 심미적인 부분들은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교정 치료를 하고 이렇게 미인실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미인실을 하는 게 훨씬 환자분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이 부분 같은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치아만 보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모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입안의 치아가 불규칙하고 안 예쁘다 하더라도 입술하고 같이 결합됐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위가 있고 보이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예쁜 인상들을 보면 다 위에 치아가 보이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병헌 씨 한번 웃는 거 잘 보시면 씩하고 웃었을 때 위 치아만 다 보이거든요. 매력적인 미소는 항상 위 치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직관적으로 본인들도 위 치아가 안 예쁘면 안 예쁘게 보인다라고 다 알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도 사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술과 조화를 했을 때 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쁘게를 만들어줬을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까 들어갔던 치아들이 꼭 치아가 없는 것처럼 비어 보인단 말이에요. 울퉁불퉁 하면서 불규칙하게 보이고 인상적으로도 굉장히 안 예쁘게 보이는 거죠. 형태적인 거를 우리가 회복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치료 목적은 환자가 요구하는 바와 환자 얼굴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항상 최종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경미하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교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빼주고 내려주고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은 아주 쉽게 미니시로서도 붙여서 얼마든지 또 가지런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정보다는 미니시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지런하게 하고, 치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길게 보였던 것들도 이렇게 핑크 미니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길게 보이는 것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단번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미니시로도 우리가 불규칙한 치아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포 애프터 보시면 아마 이 가지런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만 좀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단순하게 치열이 불규칙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금 두 번째 치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크기도 치아들끼리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앞니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아는 다 작아져요. 또 다시 송곳니가 커지는데 작은 앞니가 없는 공간에 송곳니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옆에 치아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앞니보다 더 커 보여요. 왜? 당연히 송곳니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대로 또 치료를 하려면 원인 자체는 측절치라는 작은 앞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작은 앞니의 치아끼리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장치를 넣어서 스프링을 껴서 이렇게 벌려주면요. 치아들끼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만큼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간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양쪽에 또 심어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아이디어한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교정하는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한 이가 없었던 부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정 비용, 또 임플란트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치열을 가져나게 했다 해서 예뻐진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이 또 100% 달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을 때 사실 작은 앞니가 없어서 싫어요가 아니고 원하는 바가 나는 예뻐지고 싶어요가 사실 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작은 앞니가 없기 때문에 교정하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환자분은 이게 이제 최선의 치료라 생각하고 하지만은 시간과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목표했던 심리적 부분은 달성된 게 적었다 하면 사실 환자가 요구하는 바가 아닐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앞니 사이즈 키우고 송곳니를 최대한 작게 해서 어떤 비율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서 민시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도 가져나게 만들면서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좋은 치료법이 따로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치료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언제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교정치료가 좋냐, 민시치료가 좋냐? 이거 아니에요. 이 치료가 무조건 좋아. 이건 완전 잘못된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치료가 과연 교정치료인 것인지 아니면 수술인 건지 아니면 민시인 건지 아니면 가치의학이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고 판단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그래도 자기 몸이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문제 없이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힘들다.